현장직은 사내식당 이용 안 돼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사람들이 다 보는 사내식당 한가운데서 터진 말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원 파트장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장소, 시간, 발언 내용, 목격자 위치 하나씩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파트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록해서 뭐하게? 웃기고 있네. 그 말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사공지가 떴습니다. 본사 혁신감사실 파견, 조직문화 현장 점검 총괄. 그 이름을 본 파트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식당 줄에 서 있던 그 작업복 남자였습니다. 비웃음은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가장 조용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현장 사람은 여기 쓰는 거 아니야. 눈치가 없어, 진짜. 그 말은 식당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사내식당, 수십 명이 밥을 먹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최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낮추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한도연은 쟁반을 들고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안전화, 손등에 남은 그리스 자국. 딱 봐도 현장에서 바로 올라온 사람이었죠.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원 파트장 최서연이었습니다. 식당 공기가 잠깐 달라졌습니다. 밥을 뜨던 숟가락이 멈추고 대화가 끊겼으며 몇몇이 시선을 돌렸어요. 누군가는 슬쩍 웃었고 누군가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으며 대부분은 그냥 자기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죠.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들먹거리기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냥 올라와? 냄새도 나고. 그 문장이 식당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쟁반을 빈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도연이 그 식당에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중에서도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골라 내려온 것이었어요. 현장 동선을 파악하고 조직 안에서 어떤 문화가 흐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열사 공장에 내려온 지는 사흘이 됐고 그동안 도연은 이름표를 달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빌려 입고 현장 직원들 사이에 섞여 이동했죠. 누가 봐도 새로 들어온 현장 직원 정도로 보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도연이 사흘 동안 관찰한 것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특정 직급 이하, 특정 부서 사람들에게만 달라지는 말투, 공개된 장소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 방식. 그 패턴이 오늘 식당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메모장을 열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흘겼는데 도연이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력하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해요, 지금?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아까는 불편한 침묵이었다면 이번엔 뭔가를 감지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록해서 뭐하게? 웃기고 있네. 도연은 그 말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식당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이어갔고 직원들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으며 점심시간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밥을 다 먹고 쟁반을 반납구에 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 식당 안에서 각자 다른 것을 안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메모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찜찜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짚이지 않았어요. 현장 사람이 자기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 그 찜찜함을 금방 눌러버렸습니다. 그동안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사실 오늘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이 계열사의 지원 파트장으로 온 건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안에서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있었어요. 현장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먼저 피하는 분위기, 회의실에서 발언 기회가 편중되는 방식, 식당에서 자리가 암묵적으로 나뉘는 관행. 그런 것들이 서연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서연은 그게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오후에 다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업복을 추슬러 입고 현장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서연이 현장 복도를 지나는 장면, 특정 직원에게 말을 거는 방식, 회의실 앞에서 이루어지는 짧은 대화들. 오전 식당 장면은 서연의 방식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게 오후 내내 확인됐습니다.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지시 방식도 달랐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현장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사무직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톤이 전혀 달랐어요. 지시인지 명령인지 구분이 안 되는 문장들, 마침표 대신 느낌표로 끝나는 짧은 문장들. 오후 늦게 도연은 조용한 자리를 찾아 기록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식당 발언, 복도 동선, 메신저 톤 차이, 회의 중 발언 편중. 각각 따로 보면 사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대상을 향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개인 성격이 아니라 패턴이었고 패턴이라는 건 증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정리된 메모를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내일 본사에 중간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치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보고할 내용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 시작 신호였어요. 도연은 그 불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현장 라커룸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조회 시간에 맞춰 현장 직원들 사이에 섞였어요. 이틀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터라 주변에서 어색하게 보는 시선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오전 작업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현장 복도를 지나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생산관리 대리 이준호가 따라붙어 뭔가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보고를 받으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준호는 그게 불편한 듯 말을 멈추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이번 주 생산 일정 조정 건인데요. 현장 의견이 좀 그냥 해요. 현장이 뭘 자꾸 의견을 내.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메모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오전 내내 2번 더 있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공정 개선 제안을 꺼냈다가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손이나 더 빠르게라는 말을 들었고 또 다른 직원은
안전장갑 교체 요청을 했다가 전에도 됐잖아요 라는 말로 잘렸습니다. 발언 하나하나는 짧았지만 누적되면 달랐어요. 도연은 점심 무렵 조리실 쪽 출입구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제 식당 사건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영양사 정민아가 조리실을 오가면서 그 테이블 쪽을 2번 바라봤습니다. 어제 상황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미나가 혼자 있는 틈을 봐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보셨죠? 미나가 잠깐 굳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보존 요청, 혹시 절차 아세요? 미나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려다가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알아요. 총무팀 통해서 하면 돼요. 오늘 안으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제 날짜 포함해서요. 미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오후에 준호가 도연 옆을 지나쳤습니다. 눈이 한 번 마주쳤고 준호가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돌아왔어요. 어제 식당에서 적으시던 거요. 도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준호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저 오늘 퇴근 후 단톡방에서 나온 말 저장해뒀어요. 혹시 필요하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총무팀에 CCTV 보존 요청서를 넣었습니다. 양식에 적을 사유를 쓰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써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지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나는 결국 조직문화 관련 사실 확인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짧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요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미나는 한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일이 옳은 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제 식당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메모장을 열던 작업복의 남자. 그 남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CCTV 요청 확인 문자를 받고 나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단톡방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좀 심했다는 말이 나왔다가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흐름, 그리고 누군가 그냥 그런 분이야 라고 마무리한 문장. 준호는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오기 전부터 있었고 서연이 온 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관리자,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났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식당에서 작업복 남자가 메모장을 꺼내는 걸 보고 준호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아니구나. 절차로 가려는 사람이구나. 준호는 캡처 파일을 저장하고 날짜를 메모했습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어요. 한편 서연은 그날 밤 별다른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식당 사건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그동안 비슷한 일이 있었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가장 위험한 것이었는데 서연은 그걸 몰랐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본사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흘간의 현장 점검 내용, 식당 사건 경위,
이후 추가 확인된 패턴들. 첨부 파일에는 메모장 내용과 관련 메신저 캡처가 붙어 있었어요.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CCTV 보존 요청 완료. 목격 진술 확보 가능 인원 2명 확인.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야간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아직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이 현장에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공지가 나갈 것이었습니다. 공지가 나가기 전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침 일찍 현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회의실 하나를 잡아 문을 닫고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나흘간 쌓인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메모장 파일, 메신저 캡처, 현장 동선 메모, 발언 시간 대별 정리.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원하는 건 단순히 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식당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부임 이후 현장에서 접수된 비공식 의견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건의함에 들어왔다가 처리 없이 닫힌 것들, 팀 회의록에서 발언자가 특정 부서에 편중된 패턴, 인사평가 결과에서 현장직과 사무직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 그것들이 서연 부임 이후 시작됐거나 더 뚜렷해진 항목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내용을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 사건은 그 흐름의 가장 표면에 드러난 장면이었고 아래에는 훨씬 더 오래된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후에 미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CCTV 보존 확인됐어요. 식당 쪽 각도 2개, 복도 1개. 도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한마디를 더 보냈습니다. 저 그날 다 봤어요. 조리실 출입구에서요.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미나가 스스로 진술 의사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지난 1년간 자신이 목격한 장면들을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장소와 발언 내용은 기억이 났어요. 특히 서연이 현장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자르거나 회의실에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던 장면들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메모를 다 쓰고 나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내용이 진술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도연이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 태도에서 읽혔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 준호는 메모를 파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조직문화 현장 점검 최종 보고, 지원 파트장 관련 언행 패턴 및 구조적 문제 확인. 첨부 파일 목록만 12개였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전송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일 아침 공지가 나갈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전사 인트라넷 공지란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인사공지, 본사혁신감사실 파견 한도연. 조직문화, 현장점검 총괄, 조직문화 위반 사안 조사 착수 안내 공지가 올라가고 10분이 지나지 않아 현장 단톡방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 누구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곧 혁신감사실이라는 단어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하던 단톡방들이 갑자기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자기 자리에서 그 공지를 봤습니다. 처음엔 이름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한도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점검 총괄이라는 직함을 읽는 순간 뭔가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위반 사안조사 착수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작업복, 기름때, 쟁반을 들고 줄 서 있던 남자. 메모장을 꺼내던 손. 낮고 또렷하게 말했던 목소리. 한 번만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록이 필요해서요.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식당에서 웃었던 사람들부터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지를 읽고 퍼즐이 맞춰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그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름이 공개되자 사흘 동안의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맞춰졌습니다. 조용히 걸어다니던 남자, 식당에서 메모하던 남자, 복도에서 눈이 마주쳤던 남자. 그 남자 설마. 그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에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앉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공지 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화들이 짧아졌고 밥을 빨리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 주변에 앉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서연은 밥을 먹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지가 나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의실 예약이 하나 잡혔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서연 그리고 관련 관리자 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조직문화 점검 관련 면담. 서연은 회의실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안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야 했어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전 작업복을 입고 식당 줄에 서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한도연이었어요. 도연은 서연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식당에서 비웃으며 봤던 그 눈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위치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제기하신 말씀은 녹취, CCTV, 목격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도연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같은 방식이 식당 외에도 복도, 회의실, 메신저에서 반복된 게 확인됐어요. 특정 직급과 부서를 향해서 일관되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식당 CCTV 캡처, 메신저 지시로그, 미나의 목격 진술서, 준호의 참고인 진술 요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직원들의 비공식 건의 이력, 처리 없이 닫힌 항목들.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날 식당에서 저는 그냥. 도연은 파일 한 장을 서연 앞에 밀었습니다. 이게 그날 발언 기록입니다.
시간까지 찍혀 있어요.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현장 사람은 여기 쓰는 거 아니야. 거들먹거리기는. 냄새도 나고. 활자로 찍혀 있으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차분하고 낮은 문장으로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것들이 어떤 폭발보다 더 깊이 남는다는 걸 그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느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서연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전화 소리가 들리고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닌 그 복도가 오늘은 좁게 느껴졌습니다. 후속 공지가 나온 건 면담이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조직문화 위반 사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안내, 해당 관리자, 직무 배제 및 권한 제한, 징계 절차 착수, 전 직원 조직문화, 교육 의무 이수. 이번에도 공지가 올라가자마자 단톡방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전날의 술렁임과 달리 이번엔 조용한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짧은 말들, 이모티콘들, 그리고 긴 침묵들. 식당에서 웃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기록되고 그게 절차가 되고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눈으로 본 것이었어요. 몰라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미나는 공지를 읽고 조리실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CCTV 보존 요청서를 넣던 날 밤이 떠올랐어요. 옳은 건지 몰랐지만 했던 일이 결국 맞는 방향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CCTV 지켜서 다행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공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진술 요약서를 냈을 때의 두려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생각난 건 1년 동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때 모른 척하지 말걸. 그 자책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자책을 다른 방향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장면을 보면 이번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공지가 나간 날 오후 현장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작업복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번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하나하나 받으면서 걸었습니다. 현장 직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차를 쓰세요. 그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연이 이 현장에서 하고 싶었던 건 공개적인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식당에서 사람을 사람 이하로 만들지 못하게 그 구조를 손보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능했던 환경을 바꿔야 했습니다. 도연은 본사에 마지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조치 결과와 함께 이 현장에서 필요한 구조적 개선 사항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현장 직원 의견 수렴 채널 공식화, 회의 발언 기회 편중 방지 기준 마련, 조직 문화 점검 정기화.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권력은 목소리 크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록과 원칙이 결국 남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이 현장에 내려온 이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묵묵히 쌓아온 것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래 눌러온 것들은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남긴 것이었습니다.